엠마는 11년 동안 고아원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녀는 노먼과 레이와 함께 또래들 중에서 천재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엄마 이사벨라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돌봅니다. 매일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곧 알게 되겠지만 이곳은 평범한 고아원이 아니며 그들은 사실 준비되는 식사입니다. 매주 몇 시간씩 로봇처럼 엄격하게 테스트를 받고 항상 노먼, 레이, 엠마는 만점을 받습니다. 코니는 오늘도 항상처럼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드디어 양부모를 만나 새 집으로 가는 날입니다. 코니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떠나기 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녀를 새 집으로 데려다주며 항상 하던 멜로디를 휘파람으로 불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에마는 난장판을 치우려 했지만 코니가 귀중한 돈을 놓고 간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서둘러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는 에마에게 뛰면 아직도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노먼은 어둠 속에서 에마를 돕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보아왔던 수수께끼 같은 문에 도착하여 안으로 들어가 트럭에 다가갔습니다. 에마는 코니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트럭 뒤쪽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에마의 온몸을 충격에 휩싸이게 했고 노먼도 와서 살펴봅니다. 노메오는 용기를 내어 엿보았고 그의 정신은 무너졌습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코니의 모습은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 트럭 뒤로 달려가 숨고 몸을 숨기기 위해 트럭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둘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에마는 몰래 악마처럼 생긴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다. 노메온과 에마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애쓰지만 악마들은 코니를 붙잡아 냉동 캡슐 안에 가두고 그녀를 귀중한 상품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고급 인육으로 부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거야. 요즘 악마들은 질이 낮은 6살짜리들을 구하고 있지만 곧 완벽한 상품들을 확보하게 될 거고 이사벨라에게 배송 준비가 됐는지 묻는다. 이사벨라는 곧 준비될 거라고 말하지만 악마 중 한 명이 이상한 점을 감지하고 트럭 밑을 살핀다. 하지만 에마와 노면은 마지막 순간에 도망치는 데 성공했고 에마는 자신들이 음식처럼 버려지기 위해서만 살아온 건 아닌지 의문을 품는다. 악마들은 어머니에게 장난감을 건네주고 레이는 그들에게 여행은 어땠는지 묻는다. 노메오는 가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들은 방으로 향한다. 안에서 노먼은 에마에게 자신과 함께 도망치자고 말하지만 에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이고 에마는 그 누구도 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노메오는 에마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를 위로하려 합니다. 점심 식사 후 다음 날 에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 짓는 평온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노메온이 와서 에마에게 계속 미소 짓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이미 에마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토끼 인형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이들 중 누군가가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지난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해야 합니다. 노메온은 아이들이 아직 배송되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악마들은 완벽한 점수를 가진 아이들을 원했을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개발할 최고의 두뇌를 원했겠죠. 하지만 12살이 넘는 아이는 절대 남겨두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은 2달 후인 자신의 12번째 생일에 배송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숲속에서 노먼과 에마는 그곳의 지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악마들이 항상 문을 지키거나 문이 닫혀 있으므로 숲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한참 동안 숲을 헤쳐나가던 중 결국 거대한 벽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노메오는 나무에 오르려고 하지만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그래서 에마가 대신 올라갑니다. 에마가 밖을 내다보니 3m 두께의 벽과 수평선 너머의 숲만 보입니다. 매끄러워서 오르지 못하지만 로프가 있으면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종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의심하기 전에 서둘러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중 한 명이 나타나 난리아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벨라는 나침반 같은 물건을 꺼내 아이에게 실종자를 찾겠다고 말하고 숲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녀를 보고 노메온과 에마는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추적 장치를 이용해 자신들을 추적할 수 있음을 결아마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녀는 그들 옆을 지나갑니다. 레이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메온은 로프를 구할 계획이지만 에마는 감시 카메라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노먼은 카메라를 찾지 못했고 에리키라를 찾는 것보다 더 열심히 찾았습니다. 시계가 고장나자 돈이 노먼을 부르고 에마는 게시판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코니를 그리워하며 웁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
노먼은 이사벨라가 반짝이는 눈으로 에마를 바라보며 최근에 왜 그렇게 밝지 않은지 묻는 것을 발견합니다. 잠시 서늘한 시선을 주고받은 후 에마는 연기하며 코니가 떠난 후로 슬펐다고 말합니다. 레이가 저녁 식사 준비가 끝났다고 알리러 오고 노먼은 이 기회를 이용해 에마를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이사벨라가 어제 그 문에 갔었는지 묻자 노먼은 술래잡기를 하느라 너무 바빠서 규칙을 어기며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사벨라는 가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말하고 그들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에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고 노먼은 에마가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밉니다. 그도 떨고 있어요. 하지만 에마는 다시 일어서고 두 사람은 이 일을 해내겠다고 결심합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 레이는 그들을 지켜봅니다. 그날 밤 노먼은 로프로 쓸만한 것을 찾아보며 테이블볼을 집어듭니다. 그들은 다음날 로프를 만들고 숨기는 데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 송신기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에마는 레이가 해결책을 알고 있을지 궁금해하고 노먼은 레이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레이에게 직접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레이가 그들의 대화를 끊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날 밤 이후로 계속 그들을 따라다녔고 그들에게 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빨리 뱉으라고 재촉하지만 아이들이 걸어가는 동안 이사벨라는 그들이 없어진 것을 알아챕니다. 레이는 그들이 한 말을 모두 믿지만 에마는 쓸모없는 바보라서 자신은 노먼의 말만 믿는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누가 그들의 계획에 합류할 수 있을지 알아내려 하지만 에마는 모두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아이들 대부분이 제대로 뛰지도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도망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인간을 수확하는 농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는 아마도 기회만 있으면 인간을 공격하는 악마들이 지배하는 곳일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선택은 어린아이들을 남겨두는 것이지만 에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족 모두를 구하고 싶어하며 다른 누구도 코니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레이에게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레이는 노먼에게 정말로 그녀의 바보 같은 계획을 따를 거냐고 묻습니다. 노메오는 에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녀는 항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니까요. 침몰하는 배에 있다 해도 그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가 우는 대신 웃는 모습을 계속 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노메오는 침몰하는 배의 모든 구멍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미친 짓일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은 더 미쳤고 그는 레이에게도 함께 할 거냐고 묻습니다. 저녁종이 평소보다 일찍 울리고 캐롤이라는 새 아기가 새엄마와 함께 그들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로네이고 이사벨라와 함께 그들을 돌볼 것입니다. 노메오는 송신기와 함께 또 다른 성인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레이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2명이면 플롯이 2배가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새로운 아기와 어머니가 어디서 왔든 그들은 여전히 추적 장치를 찾아야 합니다. 레이는 흉터를 남기지 않는 장치는 너무 발전된 것이어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흉터가 남은 신체 부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흉터가 희미해졌지만 노머어는 방금 온 캐롤을 조사하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카로는 이사벨라의 모든 위대한 업적을 축하합니다. 이사벨라는 현재 최고의 어머니이며 최고 품질의 고기를 생산하지만 이사벨라는 그녀에게 아부는 그만두고 그녀의 특정 입술에 다른 종류의 입맞춤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카로네에게 건네주며 암기하게 하고 아이들 중 일부가 악마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그녀는 카로네에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단지 아이들을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카로네에게 자신은 단지 감시자일 뿐이며 추가적인 눈 역할만 하라고 말합니다. 카로네는 자신의 방 안에서 모든 음모의 어머니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녀는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와 이야기하며 마침내 어머니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다면 이사벨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카로네는 모든 아이들과 놀지만 로이와 노먼의 뒤에 살금살금 다가가 반짝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인사하려 합니다. 그녀가 가버린 후 노먼은 자신들이 이미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사벨라에게 들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엠마는 캐롤과 함께 놀고 있고 사팔루니는 엠마에게 질문하려 하지만 엠마는 캐롤 귀 뒤쪽에 있는 멍을 발견합니다.
어릴 적 어머니는 그 멍이 단순히 체열 때문이라고 했지만 엠마는 그 안에 금속 장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사팔루니는 더 이상 멍이 없는데 아마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엠마가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궁금해합니다. 엠마는 혹이 궁금해서라고 말하고 캐롤을 붙잡으며 다른 아이들을 모두 지켜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워진 후 이사벨라는 코드를 암송하며 본부에 연락하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3명의 만점자들이 출하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목소리입니다. 다른 모든 식물은 실패했으므로 이사벨라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사벨라는 악마들을 위로하며 출하 준비를 약속하고 악마들은 이번 수확이 최고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에게 기도를 바칩니다. 다음날 엠마는 공을 차버리려고 스스로를 차고 캐롤리는 엠마의 행동을 눈치챕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귀 뒤에 있는 장치에 대해 알려주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송신기를 파괴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부수는 것이 엄마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탈출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부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덤불에서 한 사람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레이는 송신기를 끄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들이 위대한 탈출 계획을 위해 신체적으로 더 능숙해지도록 훈련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모든 아이들과 함께 놀며 지구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레이는 아이들에게 숲속에 숨는 전략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아이들은 체포를 피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시도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차롤리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즐거워 보이고 아이들과 더 친해지고 싶어하며 20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아이들과 함께 놀자고 합니다. 카운트다운 후 그녀는 육상선수처럼 아이들 쪽으로 달려가고 독창적인 나무짚을 이용해 어린아이들을 유인하여 잡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모두 잡고 초인적인 힘으로 나무들을 뚫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2아이를 잡으려는 순간 에마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와 전력으로 도망칩니다. 에마는 돌기둥으로 가득한 곳까지 도망치지만 캐롤라인은 아이들을 안고 달린 에마가 지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에마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며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날 밤에 수확을 봤다면 그녀 편이 될 테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노먼과 레이는 그녀로부터 도망치며 거리를 두기 위해 갈라집니다. 그녀는 노먼을 잡으려 하지만 그의 뛰어난 파쿠르 실력으로 노먼은 들판에서 그녀를 따돌리고 그녀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능력에 그녀는 충격을 받습니다. 레이는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리고 그녀는 그들의 뛰어난 체력에 패배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그날 이후 몇 주가 지났고 그들은 캐롤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메오는 아이들 중에 그들을 감시하는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레이는 누군가가 분명 배신자라고 동의합니다. 원스가 준비되고 에마는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쳐다봅니다. 한때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은 모두 의심의 근원입니다. 며칠 후 이사벨라는 캐롤라인을 만나 그녀의 체력을 시험하는 것을 눈치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캐롤라인은 단지 보험 계약일 뿐이므로 그녀는 그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되어 그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계속해서 착한 아이로 남는다면 이사벨라는 그녀가 어머니가 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캐롤라인은 패배감에 방을 나가 인형을 집어들고 찢어버린다. 인형을 발로 짓밟으며 분노가 커지는 그녀는 이사벨라를 몰락시키고 자신이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아이들은 계속 훈련을 받고 탈출 계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팀을 만든다. 그 후 노먼은 레이에게 전송 해킹 장치가 언제쯤 완성될지 묻는다. 레이는 10일 후면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노먼은 그때 탈출하기로 한다. 너무 서두르게 될 거라는 사실에 둘 다 놀란다. 하지만 노먼은 외부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겨울이 오기 전에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획을 지원하고 자신들을 감시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가장 의심스러운 돈과 길다를 만날 계획을 세운다. 낡은 도서관 안에서 에마는 그들에게 가족이 나쁜 사람들에게 팔릴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돈은 에마가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길다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돈에게 그들을 믿으라고 말한다. 노메온과 에마는 아이들이 그냥 끔찍한 가정으로 보내졌다고 말하며 악마에 대한 진실을 숨긴다. 그들이 떠난 후 레이는 그들이 스파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테니 진실을 숨긴 것에 대해 그에게 화를 낸다. 하지만 노먼은 돈에게 노먼의 침대 밑에 밧줄이 있다고 말했다며 함정을 준비했다. 길다는 밧줄을 욕실 안에 숨겨놓을 예정이며
밧줄이 어디서 사라지는지에 따라 누가 진짜 스파이인지 알아낼 것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길다는 일어나 방을 나갔다. 하지만 에마는 이자벨라의 현관 앞에서 밧줄이 노먼의 침대 밑에 있다는 내용의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길다 앞에서 문이 열리고 카론이 그녀를 안으로 맞이한다. 엠마는 엿듣려 하지만 길다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그녀의 배려에 감사를 표한다. 떠나려는 순간 카론은 엠마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길다는 공포에 휩싸인다. 카론은 길다를 밀고자 하나는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길다는 상처 입는 것을 원치 않아 그녀를 밀쳐낸다. 카론은 그녀의 귀에 속삭이며 보호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찾아오라고 말한다. 그 후 길다는 다시 안으로 몰래 들어가려 했고 엠마는 그녀를 보고 기뻐한다. 길다는 울며 엠마를 껴안지만 카론은 정보를 제공할 사람을 찾고 싶어하며 분노가 커진다. 다음날 아침 노먼은 레이에게 동료를 팔아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레이는 악마들에게 잡혀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고 밝힌다. 그의 말은 하루 종일 노먼을 혼란스럽게 했고 노먼은 만약 누군가가 계속 그들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에마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질문합니다. 에마는 그들이 모두 가족이니까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의 순수함에 노먼은 미소 짓습니다. 그는 레이와 함께 욕실 위를 확인하러 가고 로프가 아직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의 침대로 향하지만 거기에 로프는 없었고 레이는 돈이 그들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합니다. 이것은 노먼의 IQ 300짜리 수염이었습니다. 돈과 길다를 위한 함정을 설치하는 대신 그는 고의로 4개의 함정을 설치했습니다. 레이가 자신이 정직하다고 믿도록 속이기 위한 함정 2개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돈을 위한 실제 함정은 식당에 남겨두었고 길다를 위한 함정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침대 밑에 있는 함정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레이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 때 그것이 사라진 것은 매우 우연의 일치입니다. 레이는 패배하여 드러눕지만 웃기 시작한다. 그는 노먼이 자신을 알아챘다는 사실에 놀라며 자신이 그동안 그들을 계속 감시해왔다고 밝힌다. 노메오는 레이가 그의 지능으로 인해 감지되지 않도록 계획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메오는 레이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마더를 위해 일했는지 묻고 레이는 이곳에 오고 나서부터 계속 일해왔다고 말한다. 그는 노먼에게 송신기를 실제로 파괴할 수 있는지 묻지만 레이는 이제 그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노메오는 이러한 생각을 거부하며 3가지 조건에 그를 계속 곁에 두겠다고 말한다. 첫째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며 셋째는 변절하는 것이다. 노메오는 그가 편을 바꿔 이중 스파이가 되기를 원한다. 레이는 노먼이 왜 그렇게까지 자신과 친구로 남고 싶어 하는지 의아해하고 노먼은 에마의 말이 자신에게 가족으로서 계속 함께하도록 용기를 주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레이가 왜 토끼를 숨겨서 그들이 악마에 대해 알게 하려 했고 왜 계속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방해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레이가 정말로 그들의 적인지 의심하고 레이는 자신의 의지로 스파이가 되기로 자원했다고 말한다. 그것은 모두 그의 탈출 계획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활동으로 어머니가 이득을 본다면 그녀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 그는 자신이 12살이 될 때까지 배송을 미루고 농장 밖에서 온갖 물건들을 사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 물건들을 이용해 송신기를 무력화시키는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전체 게임에서 그는 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카드다. 이 모든 정보는 그들이 탈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날 그들을 코니에게 보낸 것도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노먼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어머니에게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마를 위해 모두를 구할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의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레이는 그들을 짐으로 여깁니다.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노메오는 마지못해 동의하지만 이것이 비참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자신감 있게 걸어가고 노먼은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레이에게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노먼은 계속 생각하다가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 웃어넘기며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밤에 그는 계획대로 이사벨라를 만나러 방에 몰래 들어가지만 그녀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카론이 이사벨라에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사벨라는 카론이 마지막 보험일 뿐이라며
그는 노먼과 에마가 악마들을 만나는 것을 막지 못한 무능한 감시견이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들을 팔아넘기고 카론을 끊임없이 감시해왔다며 이사벨라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사벨라는 그들의 거래를 인정하며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터널 안에서 노먼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지만 뒤돌아보니 모든 동료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에마조차 생명력이 빨려나간 채 쓰러져 있고 그의 뒤에는 거대한 악마가 나타납니다. 노메오는 겁에 질려 깨어나지만 다른 아이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미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숲속에서 에마는 스파이에 대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노먼이 나와서 자신이 그동안 그들을 감시해온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에마의 머릿속은 정보 과부하 상태입니다. 레이는 모든 것을 알리려고 했지만 우연히 토끼를 문에 두고 온 바람에 이사벨라의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 편이며 모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에마는 이게 평소의 그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히고 다른 아이들을 이용해 송싱이 차단 기술을 개발했는지 묻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며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약속하지만 저 멀리서 돈이 외부 세계에서 구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질다는 뭔가 훨씬 사악한 일이 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한다. 그녀는 집에 이상한 점을 눈치채고 에마를 만나 그 이야기를 했다. 집 안에는 아마 그녀의 침실 옆에 숨겨진 비밀방이 있을 것이다. 레이는 이 방이 다른 엄마들이 본부에 보고하는 통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 더는 그곳에 침입해보자고 제안하지만 레이는 그렇게 하면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낼 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카론이 그 과정에서 그들을 잡으면 그녀는 그들을 제거하고 다음 엄마가 되기 위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레이는 그에게 모두가 사라진 것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묻고 더는 마지못해 떠나기로 한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가다 이사벨라의 방으로 향하며 문을 두드린다. 대답 없이 그는 방에 들어가 책장을 잡아당겨 비밀 통로를 찾으려 한다. 한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길다는 문을 옆으로 당겨보지만 문은 잠겨 있고 누군가 방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들의 마음이 가라앉지만 필이 들어와 다른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다음 날 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다 어머니를 만나 열쇠를 훔쳐 길다에게 보여준다. 잘 되었지만 이사벨라는 그들의 행동에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눈치챘다. 도서관 안에서 에마는 오랫동안 도서관에 있었던 후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윌리엄 미네르바라는 작가의 책들이 여기에 여러 권 있는데 비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동시에 도는 마침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간다. 엠마와 친구들은 메시지를 해독하려고 시도하고 각 원안에 숨겨진 모수 부호를 발견합니다. 던과 힐다는 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향하는 비밀문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성냥을 켭니다. 한편 의심, 위험, 도망쳐라, 진실, 수학, 괴물, 농장이라는 단어들이 모수 부호로 숨겨져 있습니다. 노메오는 이것이 외부에 인간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던과 길다는 방을 둘러보다 코니의 토끼를 발견하고 엠마가 계속해서 코니가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노메오는 이 책들을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엠마는 야생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던과 길다는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엠마와 다른 사람들이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돈과 길다만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돈과 길다는 몰래 나가려고 하는데 이사벨라가 그들의 움직임을 듣습니다. 이사벨라는 소리가 난 것을 확인하려고 문을 열려고 하지만 아이 하나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사벨라의 비밀방 문을 열어줍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그것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닫고 돈과 길다는 다른 문으로 도망칩니다. 모두 잠든 후에 늦게 만나서 돈은 아래층 방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그들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에 격분하고 돈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물어봅니다. 그들도 코니처럼 그 방에 토끼 인형이 남은 것처럼 죽을 뻔했던 것입니까? 엠마는 거짓말한 것을 사과하고 돈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길다와 돈은 공포에 질리고 돈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진실을 숨겼는지 묻습니다. 그는 노먼을 주먹으로 쓰러뜨리고 레이도 함께 공격합니다.
그는 엠마에게 그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호해야 할 무용지물로 여겼냐고 묻고 가족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했냐며 울부짖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나가서 그들이 거짓말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지하고 무력하며 자신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것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는 더 강해지기를 바라고 길다는 그가 강해질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엠마가 나와서 그동안 그들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노메온과 레이도 사과하고 그들은 계획 실행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화해합니다. 노메온은 레이가 자신들 둘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침대 밑에서 노먼은 레이의 실제 계획을 발견하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레이는 어머니와 이야기하면서 부상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노먼이 어머니를 죽이고 도망칠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그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겠다고 말하지만 상부로부터 다음 배송이 예정되었고 레이의 12번째 생일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숲을 정찰하고 계획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카론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젯밤 그녀는 그들의 모든 말을 들었고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녀는 발레리나처럼 빙글빙글 돌며 엠에게 함께 팀을 이루자고 제안합니다. 노메오는 그녀의 조건을 들어보고 싶어하고 카론은 이사벨라의 어머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들과 팀을 이루고 싶다고 밝힙니다.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며 자신의 몸에 새겨진 번호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도 이런 농장에서 자란 소녀였고 12살 소녀들은 죽을지 어머니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의 만점을 받고 어머니의 추천을 받으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장을 떠날 수는 없으며 그녀는 자신의 몸에 심어진 칩을 보여줍니다. 만약 농장을 떠나려고 하면 칩이 전기를 방출하여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게다가 그녀가 죽으면 경보가 울려 악마들에게 알리기 때문에 이사벨라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카론이 지금 원하는 건 평화로운 엄마로서의 삶뿐이에요. 도망침으로써 이사벨라를 제거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과 협력하고 싶어하며 노먼에게 손을 내밀어요. 하지만 에마는 그녀가 어떻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해요. 카론은 배신하면 레이가 즉시 이사벨라에게 계획을 폭로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해요. 에마는 그녀를 믿고 노먼은 그녀의 손을 잡아요. 카론은 기뻐하며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무엇이든 제공할 것을 약속해요. 그날 후에 에마는 카론이 너무 쉽게 도와주는 것 같다고 느끼지만 노먼은 이미 그녀의 계획을 간파했어요.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들의 목숨을 걱정했다면 바로 도망치도록 도왔을 거예요. 그녀는 이자벨라의 신임을 얻고 이자벨라를 몰락시킬 확실한 증거를 찾아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이러는 겁니다. 레이의 전파 차단기를 찾는 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유일한 증거가 될 텐데 레이는 그것을 숨기는 데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노메오는 신중하게 행동하면 위험을 피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이자벨라는 문으로 가서 악마들로부터 온 최근 소포를 받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검은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노메온과 에마는 카론의 문을 두드리고 카론은 그들을 들여줍니다. 생기 없는 인형이 그들을 소름 돋게 하고 카론은 그들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마는 그들을 추적하는 감시장치에 대해 묻고 카론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 장치는 아이들의 위치만 보여줄 뿐 신원은 확인해주지 않아요. 그들은 그녀에게 추적기 위치를 묻습니다. 그녀는 귀에 있다고 밝히고 그들은 놀란 척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추적기를 파괴하는 방법을 몰라서 귀를 잘라내는 것이 유일한 제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녀는 이런 식물이 5개 더 있다고 밝히고 외부 세계에는 악마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노메오는 보안이 어떤지 묻고 그녀는 아이들을 가두기 위해 벽과 송신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매우 느슨하다고 말합니다. 노메온과 에마는 정보에 감사를 표하고 떠나려 하지만 카론은 그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송신기 위치와 파괴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격렬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송신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 뒤를 만져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들이 무슨 비밀을 숨기려는 건지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녀는 다음에 다시 오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새 카메라를 가지고 놀고 이사벨라는 그를 슬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점심 식사 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밤에 시계가 울리고 이사벨라는 그 날짜를 지웁니다. 마침내 탈출할 날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놀이터에서 레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점심 식사 후 그는 카로네를 팔아 엄마를 유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나머지는 담을 넘어서 주변을 정찰하라고 합니다. 던과 길다는 떠나지만 노먼에겐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카론이 송싱이 파괴 장치를 알아챘고 찾으러 다닐 거라고 합니다. 노메오는 카론이 그들이 도망치기 전에 증거를 찾을까 걱정하지만 레이는 자신이 해결할 거라고 말합니다. 카론은 방에 앉아 아이들이 송신기에 대해 거짓말한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파괴하려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이미 송신기 차단 장치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을 수색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이들 방에서 그녀는 레이의 침대 주변의 모든 곳을 수색하지만 필이 지나가다가 그녀가 수색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놀라지만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침대와 옷장을 옮긴 후 그녀는 밑에서 편지를 발견하고 마침내 찾던 물건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엠마와 노메오는 그녀의 큰 발소리를 듣지만 레이는 그녀가 자신의 함정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미소 짓습니다. 카로네는 이사벨라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찾았다는 기쁨에 종이를 읽습니다. 할머니가 알게 된다면 이사벨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벨라 자신도 그것을 알 리가 없는데 레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해합니다. 카로네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날카로운 물건을 든 이사벨라를 봅니다. 이사벨라는 카로네를 향해 그것을 겨누고 카로네는 공격에 대비합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편지를 건네주며 열어보라고 합니다. 카로네는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아 떨었다. 이사벨라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카로네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났다. 카로네는 편지를 읽으며 네 번째 식물의 어머니가 된 것을 축하한다는 말에 눈을 크게 떴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오랫동안 카로네를 추천해왔고 할머니가 지금 바로 카로네를 데리러 왔다고 설명했다. 카로네의 얼굴에는 행복의 기색이 전혀 없었고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구겼다. 이사벨라가 떠나자 카로네는 완전히 패배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것은 이사벨라를 파멸시킬 그녀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는 펜을 응시하며 이사벨라가 성공하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떠나기 전 카로네는 종이 조각들과 펜, 그리고 흰색 가방 안에 어떤 물건을 넣어 특정한 곳에 숨겼다.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 들어갔다. 안에서는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카로네는 앞으로 걸어가면서 용기를 냈다. 그녀는 할머니께 알리려고 했었고 종이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주었다. 읽어본 할머니는 완벽한 점수들이 탈출하려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그녀가 정확히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들이 통제에 있다면 완벽하게 괜찮다고 말한다. 자신도 예전에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이사벨라의 아이들과 그녀의 식물이 특별하며 그녀를 대신하려는 사람은 누구든 할머니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가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카로네는 이사벨라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할머니 뒤에서 거대한 악마가 나타난다. 이사벨라는 아이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모두 저녁을 먹고 즐기는 동안 카로네는 악마에게 먹히려 한다. 어릴 적부터 12살 생일까지 그녀는 아기 인형을 돌보았고 그때 어머니로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상처를 입고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악마가 점점 다가오자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많은 학습과 기술 개발 그리고 전투 훈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인형을 곁에 두었고 지금도 악마와 싸우는 동안 인형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능력을 계속 강화하다가 어느 날 수수께끼 같은 의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방을 나서면서 의사는 펜을 떨어뜨렸고 그녀는 그것을 주워 가지고 다녔습니다. 농장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수수께끼 같은 펜과 종이 조각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마침내 악마가 그녀를 붙잡았고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아이들이 모든 힘을 다해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살아남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파괴하기를 바랐다. 꽃이 피기 직전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날 후에 레이는 이사벨라를 만나 그녀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계획을 실행한다. 동시에 노먼과 에마는 담을 정찰하러 달려간다. 그들이 걷는 동안 이사벨라는 카론 수녀를 없애버렸다고 그에게 말하고
레이는 공포에 질려 도망친다. 그는 그녀의 방문을 열고 그녀가 방에서 사라진 것을 본다. 그녀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없애버렸다고. 그리고 이제 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항상 그녀에게 유용한 충실한 개였고 그가 거짓말하는 이중 스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를 곁에 두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보내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었으니 그녀는 그의 친구들을 직접 감시할 것이다. 그가 그녀를 붙잡으려 안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고 방에 가두어 버린다. 나침반을 바라보며 그녀는 에마와 노먼이 도망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이의 신호가 보이지 않자 돈과 길다는 걱정하며 이자벨라는 나와서 에마와 노먼 쪽으로 걸어가며 미소 짓는다. 돈은 레이를 구하려고 안으로 달려간다. 레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돈은 전력으로 문으로 달려가 문을 부순다. 레이는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집 밖으로 달려나가지만 에마가 밧줄을 꺼내는 순간 에마와 노먼은 누군가 걷는 소리를 듣는다. 멀리서 어머니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의아해한다. 이사벨라는 10년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속임없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번식자이자 가축일 뿐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식처럼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항을 포기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죽는 건 순식간이지만 너희들은 행복한 긴 삶을 살 수 있으니 고통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엠마는 이런 삶은 평화롭지 않다며 차라리 자유롭게 살면서 셀 수 없는 고통을 겪겠다고 말합니다. 이사벨라는 외부 세계는 고통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냥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노메오는 더 이상 착한 아이로 있지 않겠다고 말하고 엠마는 이사벨라를 제압하려고 달려듭니다. 엠마는 나침반을 잡으려 합니다. 순식간에 이사벨라가 엠마의 다리를 깔끔하게 부러뜨리고 레이와 다른 아이들이 도착합니다. 그녀는 노먼에게 포기하는 게 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소중한 최고급 식량이며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가축으로 키울 것입니다. 이사벨라가 돌아오고 피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엠마의 다리 부러진 방식에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하지만 이게 최악은 아닙니다. 엠마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사벨라는 깨끗하게 부러졌으니 한두 달 안에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일을 축하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노먼이 그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노메오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먼은 엠마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지켜봅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울기 시작한다. 노메오는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내일 그가 배송될 거라며 조용히 하라고 한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만 가득하고 그는 물을 가지러 가지만 분수대에서 수도꼭지를 돌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컵을 떨어뜨린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혼란스럽다. 레이는 노먼을 구할 방법을 찾고 싶어하며 화를 내며 소리친다. 그는 돈과 질대게 오늘 밤 탈출할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레이는 에마의 방에 들어가 오늘 밤 노먼을 구하러 갈 거라고 말한다. 노메오는 용기를 내 다시 일어나 방으로 걸어간다. 들어가기 전에 그는 에마를 편하게 해주려고 얼굴에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레이가 거기에 앉아있고 그들은 노먼에게 오늘 밤 혼자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과하지만 그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그가 송신기를 무력화하고 나머지가 탈출할 때까지 숲이나 근처 어딘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악마들을 놀라게 할지라도 레이는 그들이 경계를 강화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가지 규칙은 가축이 진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여 뇌가 제대로 발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메오는 수많은 일이 잘못될 것을 생각하지만 레이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더 많은 방법을 알고 있으며 노먼이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노먼은 그들이 자신의 배송품을 에마나 다른 누군가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는 자신의 대신 다른 누구도 죽게 둘 수 없지만 에마는 레이가 자기도 다리를 부러뜨리면 된다고 제안합니다. 누군가 다치면 최고급 고기가 아니게 되겠죠. 레이는 그녀의 아이디어에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며 아예 병에 걸리는 척해서 절대 출하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노먼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며 에마는 그들이 가족이니 그와 계속 함께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메오는 울면서 그들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레이는 그에게 송싱이 차단 장치를 건네주며 내일 숨기기 전에 벽을 정찰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레이가 6년 동안 여러 가지 물건으로 만들려고 애쓴 물건이며 그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날부터 이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노메오는 그에게 어떻게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 묻자 레이는 마침내 그것을 밝힙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유아기 기억 상실증이 없는 드문 아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어났을 때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자장가를 듣던 어두운 곳을 기억합니다. 모호하지만 악마들의 모습과 아기들이 어두운 터널을 통해 여기로 오기 전에 5그룹으로 나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문은 외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문을 통해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가 느슨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먼은 내일 탈출할 것이고 노먼이 숲에 숨는 동안 그들은 기다릴 것입니다. 밤에 이사벨라는 모두에게 오늘이 노먼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노먼은 서랍을 열고 카론이 담긴 물건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놀이 시간에 노먼은 로프를 들고 벽까지 달려갔지만 송신기 차단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기로 했다. 그는 로프를 나무에 묶고 그것을 이용해 벽을 건너뛰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결국 성공했다. 멀리 보이는 광경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엠마와 레이는 이사벨라가 노먼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자 그녀를 바라본다. 그들은 이사벨라가 마침내 노먼이 탈출한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환영한다. 모두 충격을 받고 노먼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하다. 레이는 그에게 탈출하지 않은 것을 소리치지만 노먼은 자신은 탈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가서 레이에게 경청하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보안이 불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농장 전체 시설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육각형 모양이며 본부는 그들과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른 집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는 본부 옆에만 있는 다리를 통해 탈출하는 것입니다. 필이 들어와서 엄마가 그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에 노먼은 레이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장치를 건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헛수고가 될 뻔했으니까. 엠마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려 하지만 노먼은 두 사람을 껴안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짐을 싸는 동안 그는 한때 사용했던 추억이 담긴 끈 전화기를 본다. 노메온이 아팠을 때 엠마는 몰래 들어와 그와 이야기하려 했다. 그들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왜 여기에 있냐고 묻자 엠마는 레이가 자신은 면역이라고 말했다고 대답했다. 레이는 책에 바보는 병에 면역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노메온은 모두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엠마는 몰래 다시 들어와 그와 이야기했다. 그녀는 레이가 만든 컵 전화기를 그에게 건넸지만 이사벨라가 그녀를 끌어냈다. 저쪽에서 엠마가 말했고 노먼은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모두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노먼이 소중히 여기는 추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엠마는 평생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려고 돌아서기 전에 그녀는 달려가서 자신의 클러치를 던져버리고 노먼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는 그의 송신기를 무력화시켜 그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먼은 그녀를 뿌리치고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보낼 수 없고 그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노메온의 감정이 그를 압도하고 그는 그녀가 어리석고 순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는 그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잡으려는 순간 이사벨라가 갈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일어서고 이사벨라는 다시 그런 짓을 하면 끝장낼 거라고 엠마를 경고합니다. 노메온은 마침내 나가지만 가는 길에 이사벨라에게 정말 행복하냐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충격을 받고 그를 만나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고 노먼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이해합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트럭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이사벨라는 한동안 여기서 기다려야 할 거라고 말하고 노먼은 그를 완전히 놀라게 하는 것을 봅니다. 다음 날 엠마는 집안을 여기저기 살펴보지만 노먼이 사라진 흔적만 계속 발견합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아이들은 노먼이 떠난 후 레이도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돈과 길다는 그날 밤 그들을 만나려 하지만 레이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엠마와 다른 아이들에게 사과합니다. 자신의 방에서 엠마는 폭풍처럼 눈물을 터뜨리지만 이사벨라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엠마는 그녀를 안아서 고통을 달래려 하지만 이사벨라는 엠마가 원한다면 어머니가 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쥐고 이 비참한 악순환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엄마가 된다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엠마는 이를 거절하고 이사벨라는 일어서서 지금처럼 끝까지 고통받으라고 말한다. 시간이 흐르고 엠마는 더욱 깊은 우울에 빠진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다. 레이도 완전히 무너져 있다. 이사벨라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어느새 한 달 반이나 지났고 내일은 레이의 생일이다. 식당 안에서 레이는 자장가를 부르고 엠마는 그에게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 레이는 내일이 생일이라며 이 집의 작별 인사를 계속 해왔다고 말한다. 엠마가 레이 쪽으로 걸어가자 그는 그녀에게 정말 모든 걸 포기한 거냐고 묻는다. 그는 그녀가 조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엠마는 그를 향해 미소 짓는다. 노메온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달 동안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계속 우울한 척했다. 어머니가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기에 엠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어머니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었다. 던과 길다는 장비와 준비물들을 모두 챙기고 있었다. 그녀는 탈출 계획까지 세웠고 레이는 그녀의 계획대로 오늘 밤 탈출할 것이라고 말한다. 탈출 전에 2가지 난관을 극복해야 해. 첫 번째는 엄마의 감시인데 밤에 엄마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아이들 곁에서 떼어놓아야 해. 2번째는 담 너머의 협곡이야. 다리는 안 돼. 탈출 소식을 들은 경비병들이 분명 있을 거야. 그래서 레이는 유일한 해결책을 준비했고 자기가 모은 수많은 기름통을 그녀에게 보여줘. 이걸로 이사벨라의 주의를 끌고 다른 농장에 불을 지르기 위해 병원에 몰토브 칵테일 10개를 숨겨놨대. 그래도 그녀의 다리가 걱정이지만 에마는 자기 다리가 완전히 괜찮다고 말해. 에마는 왜 불이 엄마를 그들을 쫓는 것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거라고 생각하는지 묻지만 레이는 이미 그걸 생각했다고 말해. 그는 기름통을 들고 자신에게 뿌린다. 이것이 그의 최고의 생각이다. 불에 타면 그녀는 그처럼 완벽한 득점자를 절대 버리지 않을 테니까. 그는 지금까지 악마들의 모든 희망과 꿈을 파괴하는 데 삶을 바쳤다. 그는 이 순간까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 그들은 그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시체를 넘어서지 않는 한. 말 그대로. 이것은 그의 속죄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그는 수많은 아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에마가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녀에게 책을 던진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고 마침내 그의 생일이 되었다. 망설임 없이 성냥을 켜고 에마와 함께 살아온 멋진 인생에 감사를 표한다. 이사벨라는 평소처럼 같은 멜로디를 흥얼거리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달리기 시작한다. 식당 안에서 끔찍한 냄새를 맡고 문을 열어보니 불이 나 있었다. 에마는 무릎을 꿇고 레이를 부르며 울고 있다. 이사벨라는 손목시계를 꺼내보니 레이의 추적기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가 스스로 불을 질렀는지 의아해한다. 길다는 아이들을 모두 대피시킨다. 이사벨라는 소화전을 작동시키고 최소한 뇌라도 구출하려 한다. 소화전이 물이 다 떨어지고 이사벨라는 에마에게 밖으로 뛰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에마가 이미 나간 것을 보고 이사벨라는 추적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추적기는 텅 빈 화장실로 이어집니다. 에마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고 이사벨라는 양동이를 밀어 에마의 귀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에마는 벽을 향해 전력 질주하여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레이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자정이 되자 에마는 달려가 불이 붙기 전에 불꽃을 잡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에마가 탈출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을 건넨다. 에마는 레이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그의 뺨을 때리고 아이들은 함정을 준비한다. 가짜 머리카락과 고기를 채워 불타는 시체의 냄새를 실제처럼 만들었다. 남은 것은 송신기뿐이다. 레이는 여전히 주저하지만 에마는 그에게 다른 곳에서 죽으라고 말하며 그 말이 노먼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덧붙인다. 노메오는 그의 침대 밑을 뒤지다가 레이가 자신을 희생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아챘다. 편지에서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들과 카론 수녀의 선물을 남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마는 노먼의 편지를 받고 그의 계획을 따라온 것이다. 이것이 그녀가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불을 지핀 방법입니다. 이사벨라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하지만 자신의 방문이 잠겨 있음을 알아챕니다. 레이는 던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 묻고 던은 그들이 카론 수녀를 속여 진실을 밝혀냈다고 말합니다. 그날 에마는 노먼에게 탈출 계획에 동참하도록 모두에게 괴물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벨라가 아이들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카론 수녀를 만났을 때 다른 아이들은 엿듣고 있었고 나머지는 에마의 지시에 따라 다음 2달 동안 서서히 계획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담을 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장비와 훈련을 준비했습니다. 에마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녀는 노먼의 유령이 계속 전진하도록 자신을 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떠나는 동안 레이는 인원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사벨라는 상자를 꺼내 본부에 화재 발생을 알립니다. 레이는 정말 모두인지 의아해하고 필히 이사벨라를 잡아당겨 놀라게 합니다. 레이는 유아들에 대해 묻고 에마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다른 아이들을 벽 너머로 옮기는 것을 돕는 동안 그녀는 던과 질다와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겨울에는 어린아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마는 자신이 모든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다른 시설의 다른 아이들도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녀는 필을 데려와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필은 챔피언처럼 받아들이고 그녀가 한 말을 모두 믿습니다. 카론이 계속해서 수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레이의 모든 소지품을 뒤질 거라고 말한 이후로부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엠마가 노먼이 떠나는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이 필에게 마침내 깨달아지자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엠마는 그들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지금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 6세 이상의 아이들만 데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필에게 그가 배송되기 전에 1년 안에 그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는 필과 다른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의 아이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필에게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묻고 필은 모든 아이들을 그녀에게 데려오려고 달려가 그녀의 움직임을 늦춥니다. 그녀는 본부에 다시 한번 비상사태를 알리고 저 멀리 사이렌이 울린다. 악마들은 최고 경계 상태에 돌입하고 고급 식량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군인들이 죽이도록 허락한다. 엠마는 다리가 경비로 가득 차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병력 가장 가까운 지점을 보여준다. 이곳은 노먼이 정찰했던 장소였지만 길더는 그들이 이날을 위해 미친 듯이 계획했다고 밝힌다. 도는 나무에 닿을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도록 몇 주 동안 끊임없이 힘을 기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투척은 강력하여 그 너머까지 날아갔다. 두려움 없이 도는 옷걸이를 가지고 로프를 타고 챔피언처럼 활강한다. 그들은 병에 든 로켓을 준비하여 건너편으로 던지고 댄이 그것들을 묶을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은 훈련받은 대로 하나씩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레이는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궁금해하며 옆에서 자신이 그랬다고 말하는 노먼의 유령을 봅니다. 노메오는 자신도 주저했지만 에마 덕분에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는 빛을 보았다고 레이에게 말합니다. 에마는 그의 마음속에 변치 않는 빛이며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레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사벨라는 아이들이 아직 다리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압니다. 한 소녀가 협곡 건너기를 두려워하고 2명의 어린 소년들도 무서워합니다. 전이에요. 무서워합니다. 아이사벨라가 소녀에게 가려고 서두르자 레이는 소녀를 잡고 에마에게 소녀를 자신에게 묶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어린 소년들에게 여자애처럼 굴지 말고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레이가 지프라인을 타고 건너가고 이사벨라는 벽에 도착한다. 그녀는 어렸을 적에 그 밧줄을 이용해 건너뛰던 기억을 떠올린다. 다른 2 아이들도 건너가고 마침내 에마의 차례가 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이사벨라가 자신을 바라보는 얼굴을 본다. 서로 계속 쳐다보고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는 예전에 집이라고 불렀던 집에 작별 인사를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지프라인을 타고 건너간다. 밧줄은 바로 그 후 잘리고 바람에 날린다. 에마와 다른 아이들은 달아나고 이사벨라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머리를 푼다. 그녀는 어렸을 적 그 똑같은 곳을 향해 낭떠러지를 바라보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소년의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을 듣고 그를 놀라게 하러 갔다. 그녀는 그 선율이 무엇인지 물었고 한 번 더 연주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할머니가 된 그 여자에게 그가 떠나보내지던 날을 기억했다. 이사벨라는 울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떠나갔다. 이사벨라는 눈물을 터뜨리며 그 다음 날 겨울 한가운데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했고 그녀에게도 어머니가 될 기회를 주었다.
단호하게 이사벨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매일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어느 날 공장에서 그녀는 항상 불렀던 그 멜로디를 듣고 레이에게 다가가 그 곡을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았고 레이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왜 낳았냐고 물었다. 이사벨라는 마침내 패배를 인정하고 로프를 잡아당겼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이 무사히 여행하기를 바랐다. 그녀는 아이들의 앞길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바랐고 필에게 돌아와 아이들이 무사히 탈출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날 밤 아이들을 위로하며 보냈고 에마와 레이는 달아났고 그녀는 마침내 탈출하게 되어 기뻐하며 노먼에게 감사했다. 이것이 그들의 첫걸음이었고 새로운 날, 새로운 새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전설적인 플롯 마스터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